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저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영상을 만드는 K장남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이 느리고 밥을 먹고도 쉽게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식사만 하면 졸리고 갈증이 나고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 중심에는 혈당이라는 신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혈당이 왜 오르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면 좋아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바꿔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혈당에 관한 건강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혈당은 피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잘게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은 세포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데 쓰이는 연료가 됩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활동량도 줄며 간과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아 식후 혈당이 오래 높게 머무르게 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다음날 혈당이 더 출렁이고 만성 스트레스와 걱정도 혈당을 은근히 끌어올립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진해져 상대적으로 혈당이 높아 보일 수 있고 탈수는 피로감과 두통을 더해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혈당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고장이 아니라 근육, 간, 췌장, 수면, 스트레스, 식사 습관이 서로 얽힌 생활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작은 경고등을 보냅니다. 식사 후 유독 졸음이 심해지고 멍해질 때, 이유 없이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이 잦을 때, 상처가 천천히 낫고 발끝이 저릿저릿할 때, 체중이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오르내릴 때, 밤에 자주 깨고 다음날 머리가 맑지 않을 때,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혹은 번갈아 나타나면 혈당 리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이때가 바로 생활을 살짝 고쳐서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지 못하면 단순히 숫자만 높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몸 곳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눈입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눈 속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개 낀 듯 보이거나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정도지만 방치하면 망막병증으로 이어져 시력 상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에서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단백뇨가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결국 투석이 필요할 만큼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에도 변화가 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말초신경병증은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심한 경우 발에 상처가 생겨도 느끼지 못해 염증이 커지고 심하면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혈관 나이가 급격히 늙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합병증 대부분은 초기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 짧은 걷기 습관 하나가 눈과 신장을 지키고 신경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몸속 모든 장기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일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혈당을 올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공복이 너무 길어지면 점심에 한꺼번에 먹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아침을 많이 드시란 뜻이 아니라 삶은 달걀 하나, 한 줌의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처럼 작은 단백질 간식만으로도 몸은 안심하고 점심의 혈당 폭등을 막습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서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음식은 위에서 잘게 섞여 내려가야 하는데 누우면 위 배출이 느려지고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머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천천히 걷기만으로도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 곡선이 낮고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셋째, 흰쌀밥, 흰빵, 국수, 과자, 달지 않은 식빵이나 크래커 같은 빠른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식단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소화가 너무 빠른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같은 밥이라도 현미와 귀리, 보리를 섞고 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을 선택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크게 완만해집니다. 넷째,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고 결국 혈관 속에서 오래 떠다니게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시간 앉아 있었다면 3, 4분만이라도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오가는 것, 설거지나 빨래를 느긋하게 하는 것, 창가까지 가서 햇빛을 쬐고 다시 앉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모여 근육의 문이 열립니다. 다섯째, 늦은 시간에 드는 야식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기 어렵고 혈당으로 남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허기가 지면 따뜻한 물 한 잔과 삶은 채소나 두부처럼 가벼운 것을 선택하면 몸이 편안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한 가지를 먼저 바꾼다면 저는 식사 순서를 가장 추천합니다.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오래가며 식사 후 졸림도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더하면 소화 효소가 활발해져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 20분의 걷기를 붙이십시오. 처음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날이 좋으면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돕습니다. 천천히 오르는 혈당, 잘 도는 소화, 움직이는 근육, 이 리듬이 하루의 피로를 낮추고 밤잠을 편안하게 합니다. 식단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미지근한 물,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거트나 두유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신 뒤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반 공기만 드세요. 밥을 줄이는 대신 김치, 나물, 된장국 같은 익숙한 반찬의 양을 조금 늘리면 만족감은 그대로인데 혈당은 한결 편안합니다. 저녁은 해가 진 뒤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 양을 점심보다 가볍게 하며 찌개 국물은 지나치게 짜지 않게 조절하시고 밥 한 숟갈을 최소한 젓가락과 꼭 같이 드세요. 간식이 필요할 때는 과자와 빵 대신 사과 반쪽이나 방울토마토, 구운 단호박 조금, 무염 두부조림, 뜨거운 보리차처럼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식초가 들어간 무침이나 해초류, 콩류의 식이섬유는 혈당의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는 혈당의 그림자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늘고 코르티솔이 올라 혈당이 쉽게 출렁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멀리하고 불빛을 낮추고 손목이나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얕은 호흡 대신 코로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숨을 3차례만 반복해도 몸은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밤에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두고 침대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며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혈당도 편안해집니다. 수분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셔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진해지지 않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70대 초반의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혈당 수치가 많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어 빨리 약을 시작하자고 했고 생활을 크게 바꾸자고 설명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휑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이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하는 체념이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손주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후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우리 옆에 있어야 해요. 나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셋이서 공원 걷던 사진 또 찍어야지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닿았고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과 용기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약을 처방대로 복용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작은 운동화를 현관문 옆에 꺼내두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걷기로 스스로 약속했고 손주와 매일 통화하며 오늘은 몇 분 걸었는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가 반려견과 함께 와서 천천히 동네 공원을 돌았고 시장에도 함께 가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고르며 식단을 바꾸어 갔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차서 5분이 참 길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15분, 한 달이 지나자 25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 혈당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고 6달이 지났을 때 다시 받은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이 숫자를 이겼습니다. 약도 잘 드셨고 무엇보다 리듬을 바꾸신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혈당이 아니라 그보다 살아야 할 이유를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 늘 미루다가 혈당이 오르고 피로가 심해져 마음까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엄마 김치 먹던 날이 많이 그리워요. 우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가 보자.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채소를 고르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밥을 짓고 생선과 두부 반찬의 비중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주말엔 아들과 함께 장을 보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고 손주와는 부엌에서 나물을 무치며 웃음이 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졌고 3달이 지나자 식사 후 졸림이 줄었습니다. 4달째에는 혈당이 안정되는 흐름이 보였고 무엇보다 식탁에서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모여 같이 김장도 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과정일 줄 몰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열리고 가족과의 시간이 다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혈당 때문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저녁 산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맨 앞집 모퉁이까지만 가자고 했고 다음 주에는 2번째 모퉁이까지 늘렸습니다. 산책길에서 서로의 옛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 젊었을 때처럼 걸음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래. 나 혼자였으면 귀찮아서 하지도 못할 운동을 당신이 매일 끌고 왔잖아. 막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병원에서 확인한 수치는 조금씩 내려왔고 부부는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조금 바꾸는 선택들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사 후 20-30분을 천천히 걸으며 현미와 채소와 단백질 반찬의 비중을 키우고 늦은 야식을 줄이고 밤에 화면 시간을 줄여 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 익숙하지만 새로운 리듬이 혈당을 편안하게 하고 혈관을 지키고 눈과 신장과 발끝의 감각을 보호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함께 바꾸시면 상승 효과가 큽니다. 스스로 혈당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어제보다 오늘 한 숟가락 덜, 이런 작은 기록이 모이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혈당이 올라가면 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변화를 주신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오면 오늘 이야기 속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려 주세요. 손주의 한마디가 어른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아들의 조심스러운 부탁이 식탁을 바꾸고, 부부의 저녁 산책이 숫자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입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 달라는 그 마음에 오늘 한 번 더 답해 보았으면 합니다. 걷기 싫은 날에는 반려견과 문 밖까지만 나가보세요. 혼자라면 창문을 열고 깊게 3번 숨을 쉬고, 허리를 천천히 펴고 부엌까지 걸어 따뜻한 물을 따라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내일의 숫자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시간을 바꿉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혈당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에는 여러분의 하루와 습관과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식사 후 30분을 걸어보거나, 늦은 야식을 내려놓거나, 밤에 TV 화면이나 핸드폰 사용 시간을 줄여 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떤 하나라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모님을 생각하듯 이 영상을 봐주시는 어르신들을 항상 걱정하며 생각하는 K장남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제가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